네, 파트 3 모델링 1장 KN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할 차례인데 다양한 모델링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앞서 우리가 파이썬 문법을 배웠고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변경하는 그런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까지 봤었죠. 이렇게 전처리를 마쳤다라고 한다면 그 전처리된 데이터를 한 건 한 건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링의 정의부터 좀 보면 모델링이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당연히 분석 목적이 있겠죠. 네,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 네, 뿐만 아니라 뭐 평가, 그 다음에 이 모델에 대한 튜닝,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 모델링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의는 이렇게 하고요. 자, 이런 모델링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은 역시 분석 목적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분석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분석 목적은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배운 것처럼 머신러닝의 분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석 목적이 포함이 돼 있죠. 자, 머신러닝을 우리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자, 지도학습은 뭐죠? 종속 변수 y, 즉 y가 존재하는 형태의 학습. 이게 예측값이란 말이에요. 즉 예측할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의 학습 기법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종속 변수가 존재하는 형태. 반대로 비지도학습은 이 종속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타겟, 예측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지도학습은 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니까 종속 변수를. 목적이 뭐겠어요? 종속 변수의 올바른 예측. 그러니까 정확도 있게 이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비지도학습은 예측할 변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예측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비지도학습부터 또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대표적으로 군집 분석이랑 연관 분석 등이 있죠. 어쨌든 이 둘은 종속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일 리 없고 군집 분석의 목적은 뭐죠? 데이터를 여러 군집으로 분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군집을 어떻게 형성을 시키느냐? 서로 비슷한 데이터끼리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객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고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있겠죠. 이 변수들을 토대로 어떤 고객끼리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군집을 나눠서 한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분류해서 뭐예요? 그 특성들을 파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군집 분석인 거고 연관 분석은 데이터들이 갖는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뭐 추천 시스템으로 활용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장바구니 분석이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맥주를 샀더니 맥주 구매자가 오징어를 구매를 많이 하더라. 이러면 이제 맥주 구매자한테 오징어 구매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연관 분석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분석기사 실기에서는 이런 비지도 학습의 형태는 출제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무엇을 예측하세요 라고 출제하기가 어렵고 설사 뭐 군집을 형성해라, 연관 규칙을 발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즉 비지도 학습은 출제되기가 어렵고요. 자, 그러면 지도 학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지도 학습을 또 분류를 해보면 Y의 형태에 따라 회귀 분석과 분류 분석으로 나뉘죠. 자,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수치형인 경우, 그죠? 따라서 목적 자체가
네, 수치형인 이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목적일 거란 말이에요. 자, 분류 분석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역시 목적은 범주형인 종속 변수의 클래스 예측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는 이 범주형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카테고리, 이걸 이제 클래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B, C 세 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속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데이터는 이 세 개 중 어떤 것으로 예측하는 게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이제 분류 분석의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석기사 실기에서는 지도학습이 나온다. 그러니 우리가 회귀 분석과 분류 분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코드로 잘 짜는 방법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회귀 분석과 분류 분석을 볼 건데 가장 먼저 분류 분석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1장 KNN이라고 하는 모델은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 분석에 특화된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KNN이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KN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이야. 물론 이 KNN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분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확인하고 그 이웃이 갖고 있는 종속 변수의 특징을 토대로 새로운 그 데이터의 Y 값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각 학생들마다 학원이 있어요, 학원. 그래서 이 학생 데이터의 Y는,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학원이에요. 근데 학원이 A, B, C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A 학원, B 학원, C 학원. 자, 그래서 학생 1은 여러 가지 또 학생 1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뭐 수학, 국어 점수예요. 국어 점수, 뭐 영어 점수, 과학 점수,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나이도 있을 거고, 성별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자, 마지막에 이제 종속 변수가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1은 어떤 학원을 다니느냐 봤더니 A라고 하는 학원에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생 2 데이터도 있고 학생 3 데이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C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학생 데이터는 다 종속 변수, 즉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가 나타나 있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새로운 학생 데이터가 존재해요. 자, 새로운 학생 데이터도 역시 이런 설명 변수들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뭐 수학 점수, 국어 점수부터 해가지고 나이, 성별까지. 자, 대신 종속 변수를 몰라요. 즉, 이 새로운 학생 데이터는 어떤 학원에 소속되는 게 좋겠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궁금해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 어떤 학원 다녀야지? 그럼 이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분들 친구. 그래서 나랑 성향이 좀 비슷한 친구 3명한테 물어봤더니 A 학원을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A 학원을 다니겠죠. 그런 개념이 KN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궁금해하는 데이터랑 가장 유사한 K개의 이웃을 구한 다음에 그 이웃한테 물어요. 가장 가까운 K명의 이웃을 구하고 그 이웃한테 물어서 그 이웃의 정답을 토대로 이 새로운 데이터의 정답을 예측하는 과정이 바로 KN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종속 변수를 원래 몰랐지만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정답을 확인했더니 알 수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KNN 모델이란 K개의 이웃을 구하죠.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 정답.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의 정답을 확인하여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이고요. 자, 이때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판단하느냐, 바로 거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리 기반 모델이에요. 유사성, 가깝다, 이걸 이제 거리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낼 때도 이 종속 변수가 지금처럼 범주형이다라고 한다면 A 또는 B 또는 C라고 하는 이 클래스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3명한테 물었는데 3명 다 A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결론이 맞겠죠. 근데 2명은 A, 1명은 C라고 대답했다면 그래도 A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겠죠. 그게 합당하니까. 그래서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서 종속 변수의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이겠죠. 자, 근데 KNN이 분류 모델이 아니라 회귀 모델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귀 모델로 사용될 때는 만약에 학생 1이 뭐 70, 학생 2가 80 이랬다라고 한다면 이 2명의 이웃에 대한 평균으로 결론을 내는 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다수결 원칙, 분류 모델일 때는 다수결 원칙, 회귀 모형일 때는 평균 값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점을 역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 기반 모델의 특징 혹시 기억하실까요? 얘는 거리 기반 모델, 거리 자체가 변수 스케일에 민감해요. 네, 그리고 이상치에 민감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이 거리만 계산하면 돼서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쉬워요. 그렇지만 단점은 이런 처리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즉 변수 스케일과 이상치에 대한 조절이 사전에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변수 선택에 민감해요.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2개만 가지고, 즉 수학이랑 국어 점수만 가지고 거리를 계산한 것과 당연히 모든 변수를 다 고려했을 때 거리를 계산한 것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 목적에 맞게 나는 결과적으로 어떤 학원에 등록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이랑 성별보다는 점수로만 각 학생들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먼저 만드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변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선택된 변수에 한해서만 거리가 계산되도록 학습 데이터를 구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델 자체는 간단한데 이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까지는 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KNN 모델링 학습하기 전에 일단은 앞으로 배울 모든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스텝을 정해놓고 그 스텝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데이터 불러오기. 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이 과정에서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를 분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뭐 pd.readcsv로 데이터를 불러왔더니 하나의 데이터셋에 종속 변수랑 설명 변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으로 분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고, 이유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파이썬에서는 주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 scikit-learn 내부에 있는 모델링 함수들이 대체적으로 종속 변수랑 설명 변수를 각각 구분해가지고 각각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분리를 해두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전처리입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부터 살펴볼 K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변수 스케일링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수 스케일링 같은 전처리를 사전에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는 모델링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분리하는 건데, 자, 여기서의 데이터의 분리는 트레인용과 테스트용, 즉 학습과 그다음에 평가용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용 데이터랑 평가용 데이터 왜 분리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 데이터로 쓰게 되면 평가를 할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다시 평가용 데이터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정답을 모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측 값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평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아예 한 번도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학습과 평가용 데이터를 분리해 두시고 학습용 데이터로만 모델 학습을 하시고 해당 모델에 대한 평가를 평가용 데이터로 하시는 게 좋죠. 물론 때에 따라 검증용 데이터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분석 기사에서는 그냥 나는 정확한 평가 점수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의도로 학습과 평가용 데이터로만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검증용 데이터를 또 쓰기도 애매하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학습, 모델링이죠. 학습 및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필요시 튜닝까지 진행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튜닝을 해주시면 좋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자, 그래 놓고 이제 최종 모형을 이제 생성하고 결과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스텝으로 모델링 과정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KNN 모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류 모델 볼 거예요. 분류 모델. 분류 모델부터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캔서 데이터인데 전처리 때도 한번 썼었던 이 캔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이 캔서 데이터는 각각 환자들의 이 종양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종양의 뭐 크기, 색깔 여러 가지 설명 변수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종양이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걸 예측하는 분류 모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KNN으로 예측해 보자. 이런 취지고. 자, 첫 번째 스텝은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필요 모듈부터 호출해 주시고 pd.readcsv로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 캔서란 이름으로 저장해 둘게요. 자, 데이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컬럼은 환자 아이디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실 쓸모없는 변수 값이에요. 얘가 종속 변수일 리 없고 설명 변수일 리 없겠죠. 이 두 번째 컬럼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되니까 종속 변수를 구분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 두 개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이 설명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 컬럼을 제외할 거고 그 중에서도 이 컬럼은 종속 변수 컬럼이니까 캔서 언더바 y란 이름으로 따로 분리해 둘게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두 변수 제외한 나머지를 설명 변수로 둘게요. 자, 그러면 언더바 x. 이때는 두 변수를 제외할 거니까 드랍이 좋겠죠? 드랍. 이렇게. 물론 뭐 세 번째 컬럼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위치 색인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디랑 다이어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컬럼을 종속 변수니까 제외한 나머지. 자, 그럼 제외할 때는 엑시스 필요한 거 아시죠? 이렇게 써야지만 컬럼에서 이 이름을 찾아서 제외하니까요. 이걸 X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철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데이터 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서는 바꿔도 좋아요. 즉 데이터 분리를 먼저 하고 전처리를 해도 좋은데 자, 그러면 저는 데이터 분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전처리 스케일링 세 번째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데이터 분리할 때는 우리가 학습용이랑 평가용 두 개로 분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도와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from scikit-learn에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어요. 모델 셀렉션 나오죠? 네,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뒤져보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나눠준다라는 함수예요. 요거를 호출해 주시고 요 함수를 사용해서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주면 조금 더 쉽거든요. 자, 그러면 매뉴얼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먼저 별표 해가지고 이터레이블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나눌 데이터들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보통은 X 데이터 먼저 쓰시고 Y 데이터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트레인 사이즈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이런 걸 전달하실 수 있고요. 랜덤 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역시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든지 이 두 개는 더 늘려서 작성해 주셔도 돼요. 즉, 지금은 요 앞에 있는 두 개 데이터 셋에 대해서만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게끔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쓴 건데 만약에 제가 데이터가 또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X랑 Y 데이터로 나눠놓고 이 X도 Y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눌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나눌 설명 변수 집합. 얘는 이제 종속 변수 데이터. 각각 써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트레인 사이즈를 지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학습용 데이터를 90%로 분리하겠다라고 한다면 0.9 쓰시면 되고요. 디폴트는 0.7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레인 사이즈랑 테스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시면 0.75, 0.25가 선택돼요. 즉 75대 25 비율로 트레인과 테스트가 분리된다는 부분이고요. 굳이 이거를 바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0.8과 0.2가 좋아라고 한다면 뭐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0.75와 0.25도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테스트 비율은 0.25 그리고 학습 비율은 0.75. 자, 랜덤 시드는 이제 시드 값 고정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데이터들의 75%를 랜덤하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번 뽑을 때마다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가지고 매번 분리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결과랑 제 결과가 코드상 결과가 동일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오늘 모델링한 결과랑 내일 모델링한 결과가 계속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매번 제가 트레인 테스트로 나눌 때마다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면 진정한 모델끼리의 비교 같은 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 값을 숫자로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숫자의 의미는 아무거나 전달하시면 됩니다. 뭐 0 이런 걸 쓰셔서 나는 어쨌든 0이라고 한 시드를 갖게끔 랜덤하게 트레인 테스트를 나눠주세요 라고 한다면 시드 값만 같으면 결과값이 동일해지거든요. 즉 시드 값만 같으면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뉘어진 데이터의 구성이 동일해져요. 그래서 시드 값 고정은 여러분들이 분석 기사에서는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할 때 나는 매번 트레인 테스트의 그 조합이 달라지지 않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랜덤 스테이트 시드 값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리해 볼게요. 요거는 함수 설명 드린 거고 자, 순서대로 저는 X를 먼저 넣을게요. 그 다음에 Y를 넣고 시드 값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결과값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고정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데이터가 순서대로 이 앞에 여러분들이 명시한 데이터 먼저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트레인 테스트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저는 트레인 X 이렇게 X부터 나뉜다라고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먼저 나뉘니까 순서대로 트레인 언더바 Y, 테스트 언더바 Y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즉 이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4개 집합으로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사이즈 같은 거 확인하고 싶다, 몇 개로 구분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쉐입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테스트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봤더니 뭐 426개, 그러니까 전체 75%가 되겠죠.
얘는 전체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쉐입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의 전처리는 우리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우셨으니까 from scikit-learn 프리프로세싱이었나요? 네, 프리프로세싱 임포트 스탠다드 스케일링 쓰겠습니다. 네, 요거 호출해 주시고요. 모델 먼저 만드셔야 되죠? 모델 먼저 만들고 m_sc라는 모델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fit 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fit underbar transform. 자, 여러분 y를 우리가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죠. 스케일링 대상은 x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데이터를 우리가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x는 x대로 스케일링 하시면 되고요. y대로 스케일링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자, 일단 나는 x를 스케일링 하겠다. fit과 동시에 트랜스폼 하겠다. 라고 쓰시고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언더바 sc라는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이제 학습 데이터로 쓸 거니까. 마찬가지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스케일링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나요. 즉 피팅을 2번 하시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스케일링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데이터가 분리돼 있을 때는 트레인 데이터 셋 가지고 피팅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이 기준은 모델에 저장돼 있겠죠. 여기서 말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모델에 저장이 났을 건데 그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즉 트레인이 더 크니까 트레인 데이터 셋에 대해서 피팅을 했다면 그 피팅된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트랜스폼만 하셔야지 여기다 fit을 또 쓰시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 기준으로 피팅, 트랜스폼, 테스트는 테스트 데이터 셋 기준으로 피팅, 트랜스폼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스케일링하게 되면 잘못된 스케일링 결과를 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데이터 분리랑 전처리 과정 순서를 바꿨습니다. 물론 나는 그냥 데이터 분리하기 전에 먼저 스케일링을 이렇게 분리하기 전 데이터죠. 요거에 대해서 전체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리할게 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스텝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거 피팅은 한 번만 하기 그리고 더 큰 데이터셋인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하기. 자, 그럼 밑에는 트랜스폼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명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케일링을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 주의하실 점은 데이터가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스케일링 하지 말 것. 요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잘 적어 두시고요. 자,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및 평가. 자, KNN 모델은 사이클런의 네이버즈라고 하는 여기 하위 모듈에 있고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K 여기 밑에 보이시죠? K 네이버즈 클래스파이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그레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제가 조금 전에 KNN 모델은 원래는 분류용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새는 또 회귀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게 분류 모델 적용용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리그레서라고 돼 있죠. 회귀 모델 적용용 KNN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클래스파이어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로 호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네이버즈라고 하는 하위 모듈까지 기억해 주시면 임포트 했을 때 요 두 개 이름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임포트로
이렇게 호출해서 dir로 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상단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KNN 해서 K-네이버즈, 리그레서, 클래스파이어 이렇게. 어쨌든 이름 잊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이버즈까지는 기억해 두실 것. 자, 그러면 분류 모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 이름 그대로 가져오시고, 만약에 이름이 너무 길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알리아스 쓰셔도 좋아요. 저는 알리아스를 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죠. 자, 모델 만들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n_neighbors라고 돼 있죠. 요게 디폴트 이웃의 수입니다. 튜닝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5로 돼 있는데 어쨌든 5개의 이웃을 확인한 다음에 그 5개의 이웃의 정답을 토대로 예측값을 얻겠다, 이런 취지일 것 같고, 이건 나중에 튜닝을 한번 해보고요. 기본 모델 적용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m_knn이란 이름으로 모델을 그냥 만들어 주시고요. 자, 사이클러는 되게 이렇게 심플해요. 모델 만들고 모델에 fit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로 데이터의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학습용 데이터가 뭐였죠? 네, train X 아니고 SC, 네, 스케일링된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X랑 Y를 순서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즉,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한 X와 Y를 순서대로 전달하시면 피팅이 되는 거예요. 즉, 모든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데이터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금방 학습이 됐고요. 자, 피팅된 결과 가지고 프리딕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 결과를 얻는 과정인데, 뭐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 결과를 얻어올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이더라도 스케일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해 주시면 좋고요. 자, 결과값.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는 나는 뭐다라고 각각의 양성, 악성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측값이고요. 자, 예측값을 토대로 점수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 예측값이고 실제 정답 어디 있어요? 테스트 언더바 Y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건 예측값이고 요 정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멜리그넌트, 그 다음에 비나인이었는데 아까 전에 예측값도 멜리그넌트, 비나인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답과 모델을 통해서 만약에 정답을 모른다 가정했을 때 예측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가지고 애큐러시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자, 그거를 사실 이 예측값이랑 비교해도 좋긴 하거든요. 예측값과 실제 값이 서로 일치합니까? 라고 해서 이 true, false가 총 몇 개인지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중에 몇 %를 맞춘 거야,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긴 한데 복잡하잖아요. 몇 개를 맞춘 거야, 이렇게. 전체 개수. 테스트 데이터셋이 143개거든요. 그러면 143개 중에 136개를 맞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예측 점수를 구하시면 돼요. 95점 정도 나오죠. 근데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않으셔도 메서드로 평가 점수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인데요. 자, X 데이터 주시고 반드시 아까 우리가 직접 구한 것처럼 예측값과 실제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가지고 점수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제 정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때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즉, 이거 가지고 예측을 해봐. 그 결과를 실제 정답 여기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봐.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점수로 이렇게 리턴해 주는데 어때요? 제가 아까 전에 직접 계산한 것과 스코어라고 하는 이 메서드의 결과가 동일하죠. 이게 이제 점수입니다. 평가 점수. 자, 여러분 뭐 실기에서 배우셨다시피 분류 모델의 평가 점수는 다양하게 또 존재하는데, 평가 매트릭. 지금은 애큐러시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나머지 평가 척도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내 모델이 적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적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모델의 튜닝을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이 KNN 모델에 대한 학습 및 평가 과정이었고, 우리 앞서 KNN 모델의 첫 번째 인수가 n_neighbors라고 하는 K였잖아요. 이게 디폴트 값이 5였단 말이죠. 이 5에 대한 결과가 95점인데, 물론 지금도 충분히 높지만, 만약에 이게 다른 값으로 변화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K의 수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튜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튜닝을 우리가 요 K라고 한 이웃의 수는 한 1부터 10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이 점수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사이클러는 코드가 굉장히 심플하죠. 모델 만들고 트레인 데이터로 피팅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로 스코어해서 점수 얻고 이 세 줄에 대한 반복만 하면 되니까 그대로 복사하시고 for I in 이 전체를 반복하는 거니까 for문이 좋겠죠. range 자, i가 이제 k 값의 변화가 될 거고 1부터 10까지니까 11이라고 쓰셔야 되죠. 네, 그래 놓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프리딕은 안 할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럼 i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인풋 밸류가 바로 n_neighbors k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레인지의 값을 하나하나씩 1부터 i에 넣고 그 다음에 이 넣어진 i에 따라 모델이 바뀌고 그 모델에 대한 피팅과 스코어 점수가 나올 건데 자, 이때 평가 점수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 점수를 얻었지만 트레인 데이터 셋에 대한 이 점수도 한번 얻어볼 건데 자, 여러분 근데 포모는 이렇게만 하게 되면 점수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각 스텝마다 점수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포모는 이 자체가 노출되지 않으니까 앞서 빈 리스트 만들고 계속 차곡차곡 누적시켰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스코어 언더바 뭐 트레인 빈 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스코어 언더바 테스트 빈 리스트 만들어서 이 두 리스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트레인용 점수를 어펜드 할 거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 점수를 이제 각각 서로 다른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할 거예요. 이 두 개를 왜 보는지는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두 개를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얘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네, 금방 끝났죠? 자, 여러분 이거를 물론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 주셔도 좋긴 한데 이 변화 추이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하려면 시각화를 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분석 기사에서는 시각화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가 파이썬 기본 문법 설명드릴 때 이 시각화를 다 뺐어요. 시각화를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대신 그냥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시 그 시각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플랫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요게 있고 파이플랫이라고 하는 모듈을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PLT라고 하는 알리아스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호출해 주시고 요 plt.plot이라고 하는 애가 선 그래프를 출력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 놓고 X축 좌표, Y축 좌표를 순서대로 전달하시면 돼요. 쉽죠? X축 좌표는 K의 변화를 할 거라서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즉 K의 변화에 따라서 Y축 좌표는 일단은 트레인 스코어 요거. 자, 그 다음에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그래프를 하나의 도화지에 그릴 때 각각의 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걸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레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아직 실행 안 할게요. 마찬가지 1부터 10까지 X축 좌표에 따라 Y축은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한 점수 그리고 이 그래프의 이름은 테스트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plt.legend를 쓰시면은 이 각각에 대한 선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그 선 색깔마다 이름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어떤 선이 트레인이고 어떤 선이 테스트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레전드, 범례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밑에 화면에 이렇게 떴을 거고 이렇게 출력이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안 뜨는 이유는 일단 스파이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plt, plot이라고 한 함수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시각화가 도출이 안 되거든요. 자, 옵션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툴즈에 프리퍼런스
네,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아이파이썬 콘솔이라고 한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고 중간에 그래픽스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래픽스 보시면은 여기 중간 있죠. 이 그래픽스 백핸드라고 하는 애를 저처럼 오토매틱으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적용, 그 다음에 OK 빠져나오시고 이 스파이더를 한번 재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시작까지 해주시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전체대로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시켜주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프 해석해 보겠습니다. K가 1일 때 요거 파란색 그래프 봤더니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범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K가 1일 때 파란색 점수가 100점이거든요. 이 이유는 여러분 K가 1이다라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트레인셋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측 점수 어떻게 구했냐면 프리딕 밸류랑 예측 값이랑 실제 값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한 명의 이웃인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그 정답과 예측 값이 정확하게 100%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KNN 모델의 K가 1일 때의 트레인 데이터셋의 점수는 100점이에요. 가장 좋은 게 아니겠죠? 자, 제가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점수를 각각 이렇게 출력한 이유는 바로 예측 점수가 높아지더라도 만약에 과적합, 오버피팅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델은 일반화시키기가 어렵죠.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한 점수가 매우 높고 반대로 새로운 데이터셋인 테스트 데이터셋의 예측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과적합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적을 때, 적으면서도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예측 점수가 높을 때가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 제 그래프 선상에서는 4가 적합해 보여요. 4일 때 테스트 데이터셋의 점수가 가장 높으면서도 트레인과 테스트의 이 갭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K는 실제로 너무 작아도 너무 커져도 오버피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K를 찾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그래프 요 지점 확인해 보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좌표가 요 맨 위쪽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점수가 지금 여기죠? 한 9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디폴트가 5였는데 5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종 모델은 K가 4일 때가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텝 6번. 최종 모형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붙여와 주시고요. 여기다가 4라고만 쓰시면 돼요. 나는 튜닝했더니 이웃의 수, 즉 K가 4일 때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 피팅하시고 프리 결과는 빼시고 스코어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코어 최종 점수는 95점 정도, 0.9580 정도니까 100%로 환산하게 되면은 96점 정도, 95.8점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최종 모형을 생성했다면 이제 예측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되는데 프리딕이라고 하는 걸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마지막 스텝 7은 최종 예측 결과요. 시험 문제에서는 모델을 잘 만들고 다음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 결과를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예측 결과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위에서 프리딕 결과를 요 프리딕 메서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시험 문제에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 결과를 각각의 양성인지 음성인지의 결과로 리턴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확률로 리턴해, 즉 양성일 확률, 음성일 확률로 리턴해 라고 한다면 이때는 프리딕 PROBA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요, 이게 확률. 자, 일단은 정리부터 해볼게요. 두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각각의 클래스 값 그대로 노출해 라고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각각의 클래스별로 확률.
네, 확률을 제출해라고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확률로 제출해라고 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이 각각의 확률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이 모델에 숨겨져 있습니다. 각각 0, 1인데 우리가 0, 1을 y라고 하는 형태는 0, 1이 아닌데 그러면 뭐가 첫 번째고 뭐가 두 번째인지를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클래시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요 순서대로 각각의 확률값이 도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컬럼은 비나인일 확률, 두 번째 컬럼은 멜리그넌트일 확률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거는 해석 순서. 그래서 만약에 멜리그넌트일 확률을 제출해라고 한다면 여기서 두 번째 컬럼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컬럼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컬럼이죠. 배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컬럼의 인덱스를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각 테스트 데이터에 첫 번째가 비나인이었죠. 네, 비나인일 확률. 그리고 이 두 번째 컬럼의 값의 의미는 각각의 테스트 데이터 셋들의 멜리그넌트일 확률. 이렇게 각각 구분해 볼 수 있겠고 제출을 어떤 걸 제출하는지를 잘 보시고 그거에 맞게끔 선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KNN 모형에 대한 이제 모델링 과정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딱 최종 결과 예측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분류 모형 예측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분류 모형에 대한 알고리즘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알고리즘이 나는 KNN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KNN 모형 만드시고 다만 적절한 K의 수까지 튜닝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 어쨌든 최종 모형 만든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예측해야 될 데이터가 클래스다라고 한다면 프리딕 메서드를 쓰시면 되고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프리딕 프로바 메서드 쓰시면 되는데 각각 컬럼에 대한 순서 확인하셔서 멜리그넌트일 확률인지 비나인일 확률인지에 따라 각 컬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칠 건데 사실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자, KNN 모형은 어쨌든 이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딜 봐도 즉 피팅 과정을 봐도 뭐 프리딕 과정을 봐도 이웃은 노출되지 않거든요. 즉 만약에 제가 요 첫 번째 데이터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랑 가장 가까웠던 거야? 얘 이웃은 누구야? 라고 하는 게 궁금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웃이 누군지 그리고 그 이웃과의 거리가 대체 얼마인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모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델에 K-네이버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K-네이버즈 여기 바로 뜨죠. 여기다가 어쨌든 이 모형은 지금 학습하기를 즉 피팅을 트레인 데이터셋 기준으로 피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셋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셋 기준으로 보면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웃인 거고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의 좌표, 세 번째 이웃의 좌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데이터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만약에 궁금한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셋이다. 그럼 테스트 데이터셋 쓰시면 되고 저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한 번 더 쓸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첫 번째 데이터와의 자기 자신, 즉 트레인 데이터셋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인 데이터셋의 전체 데이터들 중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끼리의 거리를 다 계산해요. 그래놓고 각 데이터 포인트와의 이웃을 구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얘네들 중에 즉 트레인 데이터셋 데이터들 중에 이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와의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전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미 얘가 좌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피팅을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데이터와의 거리를 다 계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데이터셋 기준으로 이웃을 구하잖아요. 그럼 항상 가장 가까운 그 이웃은 자기 자신이 돼요.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는 두 개로 도출이 되는데 첫 번째는 거리가 도출이 되니까 제가 dist라는 변수에 넣겠고 두 번째는 위치값이 리턴이 되거든요. 인덱스란 이름으로 이렇게 각각 넣어 볼게요. 자, dist 말고 인덱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덱스가 이 트레인 데이터셋의 각 데이터마다 가장 가까운 지금은 최종 K에는 모형이 K가 4였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4개의 이웃을 순서대로 알려주는데 보시면 요거예요. 요게 첫 번째 데이터 기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래요? 0번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30번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가장 가깝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컬럼 있죠. 첫 번째 컬럼은 이 데이터를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 첫 번째 이웃, 두 번째 이웃, 세 번째 이웃, 네 번째 이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컬럼은 항상 자기 자신이므로 0부터 증가하는 인덱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인덱스는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는요. 자기 자신과의 거리니까 0이 나오겠죠. 첫 번째 컬럼은 0 이렇게. 얘도 이제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거예요. 0.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포인트들끼리의 과의 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되겠죠. 즉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데이터셋의 첫 번째 데이터셋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레인 데이터셋 중에 30번 인덱스를 가진 이 값과의 거리가 약 이 정도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웃 그리고 거리 이런 거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혹시 기억 안 나시더라도 모델에 dir 한 번만 해보시면 아, 뭐였더라 라고 하는 거는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kneighbors라고 하는 요 메서드로 각각의 이웃과의 거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실게요. 얘는 이제 거리 출력. 자, 여기까지 이제 KNN 모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